미국을 대표하는 만화책 출판사인 마블 코믹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등 각종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마블이 원래 만화책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슈퍼히어로 대다수는 이 마블 코믹스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DC 코믹스와 더불어 미국의 만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영화 산업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마블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제 설립된 지 80년이 넘은 마블 코믹스의 첫 시작은 1939년이었습니다. 1938년 먼저 세상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슈퍼맨을 본 마틴 굿맨이라는 남자가 영감을 받아 만화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블의 탄생에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마블 영화 중간중간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스탠 리입니다. 그가 이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를 마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마틴의 조카로 회사 초기부터 계속 마블과 관련된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마블 캐릭터들의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가 생겨나는데 큰 공헌을 했으니 이 정도면 아버지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래픽 노블, 즉 만화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히어로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죠. 시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슈퍼히어로가 이 시기에 등장한 건 전쟁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당시 출판된 만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쭈쭈꾸 군대를 응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우리 시대의 헤라클레스였던 겁니다. 타임리 코믹스는 이후 1957년 마블 코믹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타임리보단 마블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 DC와 마블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집단입니다. 이 둘 중에 더 먼저 등장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DC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비록 영화의 흥행 성적에서는 어벤져스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역사로는 저스티스 리그가 더 오래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슈퍼히어로 만화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만화 출판사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쏟아냈는데, 이 중에서 슈퍼히어로 집단 만화가 인기를 끈 거였죠. 사람들이 다구리를 좋아했던 걸까요? 어쨌든 마블에서는 판타스틱 4를 시작으로 스파이더맨과 헐크, 토르, 엑스맨,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캐릭터들이 차례대로 등장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만화도 1963년 등장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블을 대표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은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복잡한 판권 문제 때문에 한동안 어벤져스에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톰 홀랜드가 피터 파커 역할을 맡으면서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피터 파커 역할을 탐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기 위해 90년대 초반에 아예 마블을 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는 토비 맥과이어가 스파이더맨을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가 되었죠. 당시 마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스베이더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스타워즈의 제작자였던 조지 루카스는 마블의 팬이었고,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도 마블의 빌런인 닥터 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개봉한 베놈은 원래 마블 코믹스의 독자였던 랜디 슐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고,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마블 만화에는 개구리 토르, 즉 트로그라는 히어로도 있죠. 그 분량의 방대해서 모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평생을 바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닉 퓨리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원작 만화의 닉 퓨리를 보면 영화에서 해당 역할을 맡은 세뮤얼 L 잭슨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등장한 만화에서 작가가 아예 세뮤얼 L 잭슨을 닮은 닉 퓨리를 만들어버린 건데요. 그는 자신을 모델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허락하면서 영화에서 본인이 닉 퓨리 역할을 맡겠다는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마블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마블에서 인기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들이 모두 마블을 떠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확장이 실패하고 만화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 시작했죠. 마블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영화였죠. 영화 제작사들에게 판권을 판매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마블의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판권을 각각의 회사에 나눠 팔았기 때문에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 같은 히어로들이 어벤져스에 등장하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도 1997년 마블은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블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죠. 거대 엔터테인먼트 자본인 디즈니에 인수되는 걸 택하면서 말입니다. 12년이 지난 2009년 디즈니에 마블이 인수되기 시작하면서 마블은 날개를 달았는데요. 2008년 처음 등장한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수많은 MCU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마블 영화는 흥행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었죠.
망할 뻔했던 회사는 이제 영화 하나로 3조의 수입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수익은 정확히 3조 2122억 원 정도의 수입이죠.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은 영화 흥행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프랜차이즈나 캐릭터 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마블은 계속 영화를 내놓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여기에 여전히 만화책도 내놓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블은 디즈니의 힘을 등에 업고 재미있는 만화와 영화들을 수도 없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